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입니다. 오늘 변창흠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 과거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즉 SH 사장 재직 시절에 SH 부채를 감축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마케팅 전문 계약직 직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취소하고 자신의 지인을 채용한 의혹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안은 이 비정규직 청년들이 제기했던 소송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변 후보자의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라든지 그 인식은 사람이 먼저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했던 국정기조와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2013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SH의 부채가 극심했었기 때문에 실적이 우수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케팅 전문가 채용 공고를 했습니다. 이때는 물론 변 후보자가 SH 사장으로 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채용됐던 비정규직 청년들은 SH 내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사원으로 손꼽혔습니다. 왜냐하면 연이은 내각 활동을 통해서 SH 부채가 10조 3천억 원으로 감소를 하게 했고 이들의 우수한 토지 매각 실적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되고 이들은 각각 2차례 또 4차례 판매왕으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변 후보자는 이들에 대해서 평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2015년 3월에 서울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해서 마케팅 쪽에서는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비정규직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했었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현재 여력이 거의 없다. 정원 외로 정수를 늘려서라도 모든 사람을 다 채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사실상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신 마케팅 전문가들 즉 4, 5급 상당인 이분들에게 제안한 것은 비서나 홍보 지원의 사무 지원원으로였습니다. 근데 사무 지원원의 최고 직급은 9급 정도인데 마케팅 전문가들의 처우나 직군의 성격으로 볼 때는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통보였으며 사실상 비정규직 청년들은 사퇴하라는 종용을 받은 듯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대법원으로까지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비정규직 청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변 후보자의 SH는 그런데 이런 계약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전문가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즉, 이 비정규직 청년들을 사무지원원으로 전환하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시키면서 비슷한 시기에는 새롭게 전문가를 채용했는데 바로 여기서 채용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변창흠 후보자의 제자인 CC입니다. 이 CC는 변창흠 후보자의 세종대학교 제자로서 변창흠 후보자와 상당수의 보고서를 같이 쓰고 김수현 사단으로 일컫는 공간환경학회에도 여러 편의 학술지를 제출한 후배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지인을 채용한 변 후보자의 행동은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썼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청년들의 요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규직과 일은 동등하게 하면서도 처우는 부당하지 않습니까? 공기업과 부처의 수장이라면 당연히 자질과 도덕성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해당 비정규직 청년들은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채용 공고 때와는 달리 고용 불안이 진행되자 내내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약자인 비정규직 청년들에 대해서 변 후보자가 공정과 정의를 저버린 사례들을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잇따라 들어오는 제보도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록을 보다가 2016년 5월 숨진 구의역 김군 사고를 두고 김군 개인 과실로 일어난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당시에 변 후보자는 2016년 6월에 개최된 부장회의에서 구의역 김군 사고와 관련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규정하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김군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이 초래한 인재 참사를 두고 업체 직원이 실수로 사망한 것으로 김군 그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봤습니다. 어른들과 그리고 국가가 대신 짊어져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김군이 그 책임을 전가받아야 합니까? 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힙니다. 변 사장의 SH 사장 재직 시절의 행보를 보면 또 구의역 김군 관련 시각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다는 사람이 먼저다가 아닌 사람이 나중이었다. 내 편만이 먼저다라는 시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자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있다고 하지만 정작 약자를 들러리로 세우는 그리고 약자의 희생 위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지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요 지난 4천만 원 인테리어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계속 말씀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추가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주당은 LH가 김은혜 의원실에 인테리어 보수 비용이라고 적힌 견적서를 제출했음에도 여론이 불리해지니 인테리어 시공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오늘 이 문서를 가져왔는데요. LH가 저희에게 줬던 보수 비용이라고 적힌 이 문건을 어떻게 하시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4억 1천만 원 대통령 행사 방문 4억 1천만 원이 대통령 방문 행사를 위해서 지출된 예산이라고 의원실에 공식 문서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마치 그 정도까지는 지출하지 않을 것처럼 뒤늦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 방문 전에 드릴 같은 공사가 없었다는 일부에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발췌해서 마치 공사가 없었던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밤에 분명히 공사가 벌어졌으며 심지어 드릴 때문에 새벽에 잠을 거의 못 잤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그러니까 16일에 방송과 신문의 현장 취재를 통해서 또 오늘 석간 보도를 통해서 단체 주민들이 오히려 공사가 없었다고 호도하는 일부 현장 소장의 말을 반박하고 싶다라는 심경을 전한 기사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동탄 행복주택 입주자들은 새벽 벼락 공사는 없었다는 시공사 현장 소장을 반박하면서 그 새벽에 가서 따지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행차에 쇼룸 연출극을 벌여서 국민들의 실상을 가리고 부동산 대책을 산으로 몰면서 국민을 고통의 도가니로 몰게 대한 사과는 못할 망정 명백한 공식 자료마저 가짜 뉴스라 매도하고 국민을 허위로 다시 속이는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를 하시길 바랍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